자,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은 사법상 계약으로도 사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매하는 물품 구매 계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라든가 또는 도급 계약,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계약으로서 뭐 건물을 짓는다라든가 또는 다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거 우리 판례가 이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 구매 계약, 도급 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죠. 그래서 이런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의 영역이고, 그리고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아니고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 라고 하는데 반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몇 가지 것들은 이제 공법상 계약이고, 이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만약에 판례가 어떤 행정 작용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의 영역이고 소송의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법상의 계약일 때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데 반해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너희들끼리 뭐 계약 내용 만드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데만에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즉 법률 우위 원칙으로서, 물론 이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을 다 말하지만 공법상 계약의 법률 유보 원칙은 별 관계가 없을 거고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공법상 계약이고 공법상 계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공법상 계약의 의의부터 보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에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다는 점에서는 계약인데, 다만 이것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어떤 사법상의 효과가 아니고 공법상의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다 라는 거죠. 이런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이 이번에 제정되면서 내용을 정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행정기본법 27조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라. 뭐 이 항은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달고 있으면서 특히 계약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자, 의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이런 공법상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같지만, 다만 사법상 계약은 사법상 효과가 목적이고 민사소송의 영역이고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데 반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의 영역이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하고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독적 의사표시인데 반해 공법상 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내려와서 쟁송수단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의 영역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봤던 대표적인 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그 다음에 뭐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결로서 시립 합창단원, 시립 무용단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그래서 이런 계약직 공무원, 시립 합창단원, 시립 무용단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요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 판례가 당사자 소송의 영역이 되는 공법상 계약으로 봤다는 거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사실행위 나오죠.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어떤 법적 행위처럼, 즉
행정행위나 공법상 계약처럼 어떤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의 외형이 중요한, 즉 어떤 사실상의 결과 실현이 목적인 그런 행위를 우리가 통틀어서 사실행위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독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고, 공법상 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 즉 법적 관계가 맺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에 반해 사실행위는 그런 법적인 행위가 없이,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외형적인 결과 실현이 목적인 것이 사실행위다. 자, 예를 들면 철거를 명하는 철거 명령은 이거는 행정행위로서 하명인데 말해. 행정행위로서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인데 말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철거 행위 그 자체는 때려 부시는 행위, 사실행위죠. 이런 식으로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외형적인 결과 실현이 목적이다. 사실행위. 자, 이런 사실행위는 다시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그 다음에 권력성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특히 지속성, 계속성이 있다면 행정처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에 반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학설상 논란이 있다 정도만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실행위 의 읽어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철거 명령이면 하명으로서 행정행위인데 철거 행위 그 자체는 사실행위다. 의사표시로서 철거 명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사실행위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사실행위는 권력성이 인정되는 권력적 사실행위, 뭐 철거 행위라든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철거행위, 그 다음에 살처분, 전염병이 돌고 있는 동물 등에 대한 살처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소자들 이송조치, 그 다음에 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행위, 뭐 이런 것들 다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뭐 물 끊는 단수조치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통 들고 있는 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지속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행이 종료되는 살처분이라든가 또는 철거행위 이런 것들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의 이익이 없다. 어차피 너무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서 소액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런 사실행위에 대해서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나눠볼 수 있고, 쟁송수단, 권력적 사실행위 대표적인 예로 단수조치 드러났죠. 그 다음에 제소자의 이송조치, 그 다음에 교도관이 지속적인 참여하고 감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났어요. 우리 판례가 처분성 인정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집행이 완료되는 철거행위나 살처분 이런 것들은 취소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면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취소성 제기 자체가 곤란하다. 그래서 취소성을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전원을 끊어달라, 전기를 끊어달라는 요청에는 처분성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